네, 오늘은 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을 크게 세 가지의 주제, 기억장치, 램, 그리고 DDR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이고 이 램은 컴퓨터의 한 부품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램을 다른 말로 기억장치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억 장치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기억 장치는 컴퓨터에서 데이터, 즉 자료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보존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CPU, 램, 하드디스크는 전부 기억 장치라고 불리는 하나의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것은 영구히 보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보시는 CPU와 램 이 두 가지가 일시적으로 데이터, 즉 자료를 보존하고 마지막에 있는 하드디스크만이 이 데이터를 영구히 보존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전부 다 알아보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오늘의 주제인 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렇다면 이 램은 도대체 무엇이냐? 쉽게 말해 CPU가 일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바로 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중 자주 사용하는 정보를 하드디스크에서 꺼내 임시로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주는 눈치가 빠른 부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에서든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JVM을 세분화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클래스 오더, 엑스큐션, 런타임 데이터 영역입니다. 엑스큐션 영역 안에 있는 갈비지 컬렉터가 갈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며 런타임 데이터 영역 안에 있는 흰 메모리 영역에서 갈비지 컬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갈비지 컬렉션은 스택 메모리에서 흰 메모리에 있는 홈 객체들을 참조하던 네임이 연산을 수행하여 더 이상 홈 객체는 참조하지 않게 되고 홍길동이라는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데 더 이상 참조받지 않게 되는 홈 객체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흰 메모리가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객체를 저장할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갈비지 컬렉터가 흰 메모리 영역의 메모리 관리를 수행합니다. 이것을 갈비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갈비지 컬렉터의 메모리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수행이 됩니다. 첫 번째, 스탑 더 월드, 두 번째, 마크 앤 쉘입니다. 갈비지 컬렉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JVM 문제입니다. 오늘 간단히 살펴볼 내용은 자바 변수의 형 변환에 관한 것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변수의 개념은 아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변수는 총 논리, 문자, 정수, 실수형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종류마다 타입과 메모리 크기 그리고 저장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볼 내용은 이 중 타 변수 간 타입 변환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형 변환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형 변환, 타입 변환 똑같은 말이죠. 프로그램에서 값의 대입이나 연산을 수행할 때는 같은 타입끼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같은 타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변수나 상수를 다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불리언을 제외한 모든 기본형 타입 간 변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본형 타입 외에는 참조형 타입이 있는데요. 참조형 타입은 객체, 배열 등 말 그대로 참조되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형 변환은 자동형 변환과 강제형 변환이 있습니다. 자동형 변환은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컴파일러가 형 변환을 자동 수행해주는 과정이고요. 강제형 변환은 사용자가 타입 변환인 연산자를 소괄호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타입을 변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특정 조건을 갖췄을 때 별도 문법 없이 자바에서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해주는 자동 형 변환과 달리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형 변환을 하는 것이 바로 강제 형 변환입니다. 다음 장에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형 변환에 앞서 크기에 대한 간단한 오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트 i와 바이트 l에 각각 100과 200을 넣어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200을 넣은 바이트 l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바이트의 최대값 허용 범위인 127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자동형 변환입니다. 예시를 함께 보시죠. 4바이트 크기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에 해당합니다.
C 언어와 같은 절차 지향적 언어와는 달리 자바에서는 이 객체를 위한 기능들을 제공하며 이 기능들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판기에서 물건을 뽑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자면 절차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림과 같이 자판기에 돈을 넣고 돈을 검사하고 제품과 잔돈을 꺼내주고 고객이 이를 받아가는 것을 세 가지 함수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현했다면 객체 지향 언어의 비교. 크게 이 세 가지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지향 언어의 정의, 예시 언어, 특징, 그에 따른 장단점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어떤 언어가 이 를 사용하고 를 실행한다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는 방법으로 컴퓨터의 부품, 조립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용이한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용성 이 네 가지 특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라면으로 예시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란 공통의 속성, 기능을 묶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분말 스프와 건더기 스프, 조미료를 통틀어 스프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캡슐화입니다. 캡슐화는 객체의 변수 및 메서드를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주제로 발표할 풀스택 6조 김지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에 대해서는 구성과 기능을 디자인하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굳이 폰에 어플을 깔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일종의 유사 어플이에요. 백엔드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유저가 원하는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요소들인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이름, 생년월일 같은 필수 정보들을 입력하죠. 그 정보들이 데이터가 되고